예, 여러분. 정치와 법, 2차 지필평가 범위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오늘은 다양한 국제기구라고 하는 주제로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이 아니죠. 아무튼 2시간 전인가요? 국제사법재판소 얘기를 했었어요. 전 시간인가? 요 얘기 했었기 때문에 요 얘기도 뭐 거의 할 얘기가 없고요. 유엔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여기 유엔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국제비정부기구에 대해서 몇 개 비정부기구들이 중요한 국제비정부기구 몇 가지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엔 다 아시죠 뭐. 자, 국제연합 UN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야, 이런 전쟁 또 하면 우리 큰일 난다. 이거 그때 1000만 명인가 죽었거든요. 이런 전쟁 또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 뭔가 국제기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 국제연맹이 뭐라 불러야 되죠? 별 효과?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제연맹 맨 처음 만들자고 했던 게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인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오히려 미국은 미국 제일주의, 약간 고립주의를 채택하면서 국제연맹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국제연맹이 뭐 이렇게 제재수단 이런 것도 없고요.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국제연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자, 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런 전쟁 또 하면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이건. 그래서 다시 만든 게 국제연맹이 아니라 다시 만든 게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UN이 되겠습니다. 이게 UN이고요. 국제연맹은 국제연맹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또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국가에 대해서 딱히 제재 수단이 없었는데, 얘는 이제 평화유지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지만 유엔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거 우리나라 6.25 때 결성됐던 거고요. 평화유지군 같은 경우는 이제 PKO라고 부르는데, 이 평화유지군 같은 경우는 세계 여러 나라의 그 분쟁이 있는 지역에 말 그대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병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얘네는 유엔이 항상 갖고 있는 군대는 아니고, 그때 유엔 결의에 따라서 참여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참여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평화유지군으로 지금 3개 부대인가가 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도 군대 있을 때 사실 잠깐 딴 얘기지만, 저도 군대 있을 때 동티모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한테 독립하면서 거기서 막 약간 학살 사건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그랬어요. 그때 평화유지군, 한국에서 동티모르에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한다,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제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많은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제가 말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제대 밀어도 된다, 가겠다 이랬었는데, 말년이라고 제대하라 그러더라고요. 몇 달 있다 제대할 놈이 뭘 그런 데 가냐고.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멋있잖아요. 네. 남자가 태어나서 한번 그런 거, 국제평화를 위해서 평화유지군, 유엔군이잖아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죠. 근데 너는 말년이니까 몇 달 후에 제대할 놈이 뭘 거길 가냐. 거기 가면 최소한 6개월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아마 4개월인가 5개월 군생을 남았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자, 뭐 아무튼 그런 게 이제 국제연합입니다. 자,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부터 보도록 하죠. 자, 국제평화 유지. 그 다음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등 비정치적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하자. 그래서 국가 간의 우호와 협력을 증진하자.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엔은 여기 뭐 지금 유엔에서 지금 총회하고 여기 안전보장이사회하고 뭐 요 두 개밖에 안 해놨지만 이거 말고도 유엔 산하의 기구가 되게 많아요. 유엔 산하의 기구가 되게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갑자기 우리 집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카메라 어디야? 이런 거 있어요. 유엔 난민기구. 이거 제가 우리 집에 하는 저금통인데, 저는 두 개 국제기구에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뭐 국제 난민기구 여기 후원금을 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뭐 유니세프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유니세프 또 뭐 있죠? 이거 국제 난민기구 그다음에 유네스코 뭐 이런 것들 다 유엔 산하의 이제 이런 각종 전문 기구들입니다. 이 각종 전문 기구들이 주로 뭐 하는 거냐면 이런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거죠. 자, 뭐 이런 것들도 있다. 일단 이 정도 소개를 하고요.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회 있고요. 기본적으로 유엔 총회 있고 그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아주 중요한 애고요. 그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 뭐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사무국 여기 말 그대로 사무국이에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이 하는 일 뭐예요? 사무국을 총괄하는 거예요. 사무국을.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각종 전문기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누구 있죠? 우리 강경화 장관.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도 여기 출신이잖아요. 여기 유엔 사무국 출신이잖아요. 뭐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건 이제 총회하고 안전보장이사회 두 개랑 제가 따로 빼놔서 국제사법재판소 요 세 가지를 좀 중요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총회 봅시다. 유엔 총회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많은 사실상은 뭐 별거 없어요. 자, 주권평등 원칙에 따라서 한 나라가 한 표씩을 행사하는 형태이고요. 하지만 총회의 의결은 회원국의 행동을 강제하지 못해요. 안 지켜도 유엔 총회 결의안을 내놨는데 안 지켜도 딱히 뭐 할 수가 없어요. 이 행동을 강제하지 못한다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왜 코가 간지럽죠? 그래서 사실은 유엔에서 제일 중요한 애는 누구냐면 유엔 총회가 아니에요. 유엔 총회가 아니라 얘가 중요해요. 얘가. 그럼 얘는 누구냐? 얘가 바로 유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유엔의 의사결정기관, 실질적 의사결정기관인 누구냐면 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하는 애입니다. 얘가 사실은 유엔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이에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 이 안전보장이사회는 총 5개의 나라의 상임이사국이 있고요. 자, 여기 다시 쓰면서 합시다. 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고 불러요. 앞에 유엔자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냥 안보리라고 불러요. 안보리 줄여가지고 우리나라 뉴스 이런 거 보면 유엔 안보리 의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안보리라고 많이 얘기해요. 자, 안전보장이사회인데 자, 얘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관이다. 얘가. 자,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은 유엔 헌장에 의거해서 회원국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돼요. 그리고 만약 이걸 안 따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제재가 가해집니다. 왜 제재가 가해지게 되느냐? 이 안보리에 있는 이사국이 강대국들이거든요. 강대국만 안 들으면 제재가 가해져요.
자, 그럼 이 상임, 여기서 중요한 게 이 5개 상임 이사국인데,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나라들이 누구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볼게요. 러시아. 옛날엔 소련. 러시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이긴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이긴 나라.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프랑스는 사실 이겼다고 보기 어려운데, 프랑스 약간 어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중국. 중국도 이겼다고 보기 뭐한데 약간 어거지. 근데 어쨌든 이 5개 나라. 지금은 중국인데 옛날엔 대만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만이 지금은 유엔에서 아예 유엔의 회원국도 아니죠. 왜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지금 중국 본토 그 중국이 2개의 나라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을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얘네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대만하고 외교 관계가 있었거든요. 외교 관계가 수립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중국 애들이 야, 니네가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면 우리는 니네랑 외교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만하고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하고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은요, 유엔의 회원국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대만이 셌는데 점점 중국이 세지면서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갔죠. 그래서 대만하고 외교 관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한국 뭐 무역 대표부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데서 그 대사관 역할 같은 거를 같이 해요. 공식적인 그 외교 관계는 대만하고 없어요. 중국이 그런 쪽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지금 보셔도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 같지 않아요?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여기보다 센 나라 어디 있어? 독일이 있죠. 물론 독일이 있어요. 독일이 세죠. 근데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일으킨 나라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상임이사국에 못 들어갑니다. 경제력 일본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잖아요. 일으킨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으로 승전한 국가이면서 지금 현실적으로도 힘센 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유엔이라는 게 1946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긴 나라들 뭐 이렇게 걔네들로 상임이사국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 현재도 세계 최강대국들이다. 자, 그래서 이 5나라가 사실은 얘네가 다 끌어가는 거예요. 이거 말고 이제 비상임 이사국이라고 해서 2년 임기로 이제 돌아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2년 임기로 가는데 얘네는 사실상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요, 얘네 이 상임 이사국이 뭘 갖고 있냐면 비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안건이 상임이사 안전보장이사회에 어떤 안건이 들어왔는데, 자, 5개 상임이사국에 10개 비상임이사국, 그럼 15개 나라잖아요. 근데 이 15개 나라 중에 14나라가 찬성했어. 근데 이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나라 중에 어떤 한 나라가 우리는 반대했어. 거부권 딱 행사해버리잖아요. 그럼 채택이 안 돼요. 채택이 안 돼요. 채택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자,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은 유엔 헌장에 의해서 회원국들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된다라고 하는 게 강제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서 결정됐다는 건 이 강대국에서 반대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국의 의지가 관철되는 거죠. 근데 말을 안 들어? 그 뒤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부권, 이게 너무 세죠. 이 거부권이라는 놈.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나라가 이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나라 6.25 때
유엔군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파병하는 안건이 올라왔는데, 되게 다행히도 그때 소련이, 당시 소련이잖아요.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어요. 당시 소련이. 얘네가 거부권 딱 이래버리면 당시 6.25 때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거죠. 파병 자체가 안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약간 딴청을 피우면서 거부권이 아니라 그냥 기권해 버렸어요. 회의장에서 나가버렸어요. 다른 거 갖고 막 저기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른 안건, 센 안건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해버리고, 아이 몰라 나 이제 안 해. 그래서 나가버렸어요. 기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부권이 행사가 안 됐죠. 그래서 6.25 때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참전할 수 있었던 뭐 그런 비화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거부권이라는 게 굉장히 세다. 거부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거부권 이 5개 상임이사국, 요 5개 상임이사국의 힘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5개 상임이사국의 힘이 절대적이다. 자, 혹시 아까 안 쓴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쓸게요. 안전 보장 이사회라는 게 있고, 요 5개 나라 현재 이름으로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5개 나라가 있고, 얘네가 자 한계점을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15개 이사국 중에 9개 나라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지만 상임이사국은 뭘 갖고 있다? 비토권이 있다. 거부권이 있다. 여기 거부권이 있다. 자, 그래서 한계가 뭐냐 하면, 자,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중요한 순간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얘네가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그다음에 두 번째, 아무튼 이게 제일 센 거고요. 두 번째, 돈이 없어요. 돈이, 유엔 되게 돈 많을 것 같은데, 분담금들을 안 내요. 나라들이. 특히 분담금을 누가 많이 내야 될까요? 이 상임이사국들이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상임이사국들이 유엔을 조금 약간 띠껍게 봐요.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는 좀 그런데, 특히 미국하고 러시아가, 특히 미국이 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유엔 본부도 미국에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유엔을 별로 약간 띠껍게 봐요. 그리고 약간 무시해요, 유엔을. 그래서 돈도 잘 안 내요. 그래서 막 분담금이 맨날 미납입니다. 분담금들이.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걔네 직원들도 있고 건물도 유지해야 되고 또 직원들 막 해외에 파견도 보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아요, 유엔도. 근데 항상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유엔 사무총장이 제일 중요한 게 돈 걷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을 만나서 분담금 걷는 게 사무총장의 가장 큰 임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러 나라들이 유엔을 별로 달갑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중요한 국제 문제가 유엔이 배제된 채로 각 국가 간의 협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엔이 사실 힘이 그렇게 세지 않다. 우리 생각처럼 유엔이 세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처럼 월드워 G 보셨죠? 좀비 나오는 거. 월드워 G에 보면 브래드 피트가 유엔 조사관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 유엔 막 이러면 막 다 하는 것 같잖아요. 실제는 안 그렇다. 실제로는 유엔이 거의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국제사법재판소 보도록 하죠. 자, 국제사법재판소 우리 전 시간인가 전전 시간인가 국제사법재판소 했잖아요. 자, 국제사법재판소. 자, 국제법에 따라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다.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다. 자,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에서 선출한 다른 국적, 즉 서로 다른 국적의 15명의 재판관.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즉 15개 나라 출신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느 한 나라에 편들면 안 되니까. 되게 다양한 국가의 출신 재판관들이 있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가 별로 힘이 없다. 왜 힘이 없냐? 자, 분쟁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서 관할권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독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독도 얘기, 여기 바닷가에. 일본은 맨날 국제사법재판소의 독도가 누구 땅인지를 거기서 결정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동의하지 않죠. 왜?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이 안 되니까. 상정이 안 되니까. 당사자국이 모두 동의해야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뭐 굳이 우리가 왜? 굳이 우리가 왜? 이런 거죠. 야, 당연히 우리 건데 굳이 우리가 왜?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국제연합 관련 기관들이 어떤 법적 질의가 있으면 여기 질의를 하면 얘네가 이제 의견을 제시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아주 중요한 한 개. 당사국의 판결 불복 시 직접 제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남중국해 얘기를 좀 했죠. 남중국해에 이 중국하고 뭐 베트남,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등등등 여러 나라가 걸쳐 있는 여기 베트남 뭐 여기에 여러 섬들이 있는데 이 섬에 대해서 가장 최근 예는 그런 거예요.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갔어요. 어떤 조그만 섬 하나 갖고. 근데 그 섬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필리핀 거라고 판결을 해줬다고요. 그 섬은 필리핀 거야. 근데 중국이 그래? 알았어, 난 무시. 아무것도 못해요. 특히 상임이사국,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에 있는 강대국이 개무시. 그것도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 그것도 강대국이 불복할 경우에 뭐 할 게 없다. 뭐 이런 한계가 있는 거죠. 전 시간에도 전전 시간인가요? 아무튼 얘기했다시피 자, 그런 한계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 자, 국제 비정부기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비정부기구 NGO라고 부르죠. 비정부기구. GING 아닌가? 미안해요. 자, NGO라고 부르죠. 이걸 비정부기구라고 불러요. 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근데 여기 국제잖아요. 그래서 앞에 International 하나 붙는 거죠. 그래서 INGO, International, 발음. 예, 그런 거로 칩시다. International Non-Government Organization. 저는 이 발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INGO. 이게 국제 비정부 기구입니다. 사실은 이 NGO들의 국제적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NGO들이 각각의 나라에도 있지만 국제적인 단위로 노는 NGO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걔네가 누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애들을 보자면 뭐 등장 배경을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애들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국제사면위원회 많이 들어보셨죠? 국제사면위원회. 우리나라에도 국제사면위원회 조사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옛날에 뭐 있으면 여기서 막 뭐 조사하고 그럽니다. 특히 뭐 군 관련돼서 뭐 또는 뭐 아무튼 뭐 정부를 감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최근에 뭐가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우리나라에 뭐 이쪽에서 뭐 우리나라에 뭐 권고한 게 있는데 뭐 조사해서 권고한 게 있는데 까먹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뭐 했던 게 있는데 그건가 보다. 박근혜 정부 때 고 백남기 농민 그때 당시 이 살수차 시위하는데 집회하는데 경찰 살수차 와가지고 살수차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살수차 그 소방차 같은 그 호수로 시위대한테 막 뿌려댄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맞아가지고
쓰러지 그 농민이 쓰러지셨는데 걷다 대고 또 막 발사해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살수차에 맞아서 물에 맞아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살수차에 맞아서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다쳤는데 걷다 대고 아마 또 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마 한번 조사했던 것 같아요. 이 국제사면위원회에서. 뭐 아무튼 자 국제적인 인권 감시 인권운동 단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적십자 있죠. 국제 적십자. 우리나라 적십자사가 저기 회비를 이상하게 걷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적십자 좀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놈의 적십자가 회비를 이상한 방식으로 걷거든요. 그냥 다 회원이래. 그래서 집집마다 다 그 지로용지 같은 걸 꽂아요. 그래서 약간 시골로 가잖아요. 이 적십자 이거 약간 할당되듯이 저기 통장 있잖아요. 통장. 그러니까 무슨 동에 있는 그 이렇게 통장이라고 있어요. 그 지역 이렇게 관리하시는 그분들한테 약간 할당처럼 떨어져가지고 이거 다 막 그 지역에 회비 잘 안 거치면 좀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안 그렇게 됐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되게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시골로 가면 도시에서는 뭐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니까 상관이 없는데 약간 시골로 가면 약간 그런 거에서 이 통장 얼굴 보기가 좀 미안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회비 걷는 방식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국제 적십자사는 원래 굉장히 중요한 인도주의 기구다. 이건 무력 충돌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무력 충돌이 뭐 되게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사니까 우리나라도 분쟁 국가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휴전된 분쟁 국가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 못 느끼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조금만 나가면 무력 분쟁이 있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막 우리가 여행 다니는 나라들에도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작년 재작년 연속으로 그 여행 갔던 나라가 미얀마라는 나라인데 미얀마에서 외국인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왜 못 들어가냐면 위험해요. 아직 그 반군하고 전쟁 중인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출입 금지 이런 그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 못 들어갑니다. 허가받지 않으면. 되게 많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많고요. 아직까지 아프리카 같은 데 많고 남미도 있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도 여전히 무력 분쟁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거 그런 데서 무력 충돌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곳이고, 자 그린피스 국제환경운동단체 잘 아시죠? 그린피스 선전도 많이 해요. 북극곰 배지도 있고. 우리 집에 북극곰 배지 있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어딨지? 북극곰 배지. 카메라 어딨어? 카메라. 예, 여기 있네요. 북극곰 배지. 예, 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북극곰 배지. 북극곰 배지도 있고. 제가 여기도 후원금 내요. 여기도 그 선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선전이라고 부르는 게 뭐하죠? 광고, 예, 캠페인 광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국제 환경을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 단체. 자, 그다음에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 여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도 TV에 그 홍보 많이 하죠. 국경 없는 의사회. 자,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입니다. 세계에 뭐 이런 아까 적십자사처럼 하는 곳처럼 무력 분쟁이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고 자연재해가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무력 분쟁이나 자연재해가 없다 해도 되게 가난한 나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의사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오는 거죠. 하는 형태죠. 활동가들이. 그래서 아예 거기서만 활동하는 의사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병원에 있으면서 일정 기간 동안 거기 가서 뭐 1개월이면 1개월, 뭐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가서 거기서 활동하고 또 돌아오고 뭐 이런
의사들도 있고요. 간호사들도 계시고요. 자, 그런 단체고요. 자, 휴먼 라이트 워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약간 국제사면위원회랑 약간 겹치죠? 전 세계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 인권 감시기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휴먼 라이트 워치가 요즘에 사면위원회도 중요한데 요즘 얘가 약간 뜨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요런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국제 비정부 기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것들 몇 개 소개해 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다시 살짝 짚자면, 물론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살짝 중요한 거 짚어보자면, 요거 얘 누구죠? 안전보장이사회. 이거 예 그냥 쓸게요. 아까 계속 썼으니까. 보장이사회. 여기 어디?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그 다음에 얘네 뭐가 있다? 비토권이 있다. 이 거부권 때문에 힘이 엄청 세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 있는데 한계가 있더라. 자, 이런 한계가 있더라. 이 한계가 항상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국제 비정부기구가 있는데 뭐 이런 애들이 좀 중요하더라. 중요한 국제 비정부기구더라.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분 만에 끝냈네요. 예.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범위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범위고, 전에 온라인으로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혹시나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구글 클래스룸의 공지사항에, 구글 클래스룸 정치화법 그 클래스의 공지사항에 보시면 다음 주에 우리가 진행할 토론 주제가 공지되어 있습니다. 토론 주제 하나가 아마 일수벌금제냐 총액벌금제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고, 그 다음 하나가 갑자기 용어를 까먹었는데, 옛날에 보호감호라고 불렀는데, 아무튼 그런 거, 조두순 때문에 나온, 최근에 막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조두순 내일 모레가 나온다는데, 조두순 동네가 우리 동네에서 차 갖고 한 15분밖에 안 걸려요. 조두순 동네가 참. 조두순 진짜 씨. 예. 뭐 그 문제. 그래서 그 두 개가 우리 학교에서 할 토론 주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월요일에 페이퍼로 내시는 건데, 그거 다운받으면 됩니다. 거기에 하나, 무인도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토론해 놓은 거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양식도 있어요. 용지 있어요. 그 용지 그거 다운받으면 거기에 배경을 쭉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비행기가 불시착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다 여러분 손으로 수기로 써서, 그거 프린트해서 수기로 써서 월요일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고 토론 안내까지 끝내도록 하죠. 고생들 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